같은 민족인데 남한 병사와 북한 병사의 키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걸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학자들은 키 성장에 있어서 유전적인 영향을 70에서 80%로 보고 있어요. DNA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유전자의 변이는 평생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유전자가 바뀌지 않을까요? 유전자의 구조는 변하지 않더라도 유전자의 기능, 즉 발현은 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고 심지어 그 변화는 다음 세대로까지 영향을 주는데 이런 유전학을 에피제네틱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미군 병사와 남한 병사의 키의 차이는 인종적 차이, 즉 유전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나 같은 인종이면서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남한 병사와 북한 병사의 키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나 아는 것처럼 못 먹고 자랐을 환경 속에서 키가 크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가 없고 유전자를 선택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의 호르몬 수치를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유전적인 요인을 온하거나 오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키가 크거나 키가 작은 건 개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작을까요? 우리 몸에서 키 성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중에서도 에스트로겐,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IGF 등과 같은 다양한 호르몬이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은 에스트로겐과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키가 작은 이유를 에스트로겐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높아진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로 인해서 키 성장이 방해되지 않도록 정상 수치 혹은 낮은 정상의 에스트로겐 수치를 갖는 겁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이에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남자는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남녀의 성호르몬 분비량입니다. 즉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고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여성은 사춘기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피크치에 도달하고 폐경한 이후에 분비량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남성도 평생 동안 일정 수준의 에스트로겐이 분비돼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낮은 농도에서는 성장 호르몬과 함께 뼈의 길이 성장을 촉진합니다. 남녀의 키 차이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춘기 소녀는 보통 10대 초반에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정점에 이르러서 급성장을 겪지만 소년의 경우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더 낮고 평균적으로 몇 년이 더 지난 뒤에 최고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뼈가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자랄 수 있어서 결국 남성이 여성보다 키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고 뚱뚱한 것보다는 크고 날씬하기를 원하잖아요. 여기서 작고 뚱뚱한 것은 정상보다 높은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표는 정상이나 아니면 낮은 정상 정도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체중 관리는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단기간에 하실 수 있잖아요. 비만인 경우에 증가된 지방세포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 비만이 되면 지방세포가 사춘기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지방세포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서 사춘기 시기를 앞당기는 겁니다. 따라서 초경이 빨리 시작되어서 향후 키가 클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죠. 체지방이 많은 남학생의 경우에 사춘기에 고환에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될 수 있어요. 증가된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키 성장이 방해될 수 있고 여성형 유방과 같은 원치 않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되는 초콜릿이나 탄산음료 같은 가공식품의 탄수화물 등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수치가 높아져요. 인슐린은 혈당을 체내에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로 사용하게 하는 필수적인 호르몬인데요.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뼈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높은 성장 호르몬 수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장 호르몬은 체내에서 뼈, 연골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방 분해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전체적으로 신체 성장을 이끌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수면이나 충분한 영양이나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수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빠르게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수면은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근육과 뼈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키 성장에 좋은 정해진 수면 시간은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 8시간에서 9시간의 숙면을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차 성장기에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자고 있죠? 그 사이에 많은 성장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키가 많이 크는 1차 성장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카페인은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고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급적 양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면 낮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와 높은 성장 호르몬 수치가
키 성장을 극대화시킨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